말 한마디에 주름이 펴지는 고맙소 마을. 깊은 산새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맑은 개울물이 노래하듯 흐르는 어느 아늑한 골짜기에 고맙소 마을이라는 아주 신비로운 동네가 하나 있었답니다. 이 마을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을 만큼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지만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겨운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 소문이란 다름이 아니라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도무지 나이를 먹지 않는 것처럼 얼굴이 팽팽하고 생기가 넘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산골 마을 사람들은 거친 밭일에 얼굴이 그을리고 주름이 깊게 패기 마련인데 고맙소 마을 사람들은 마치 세월을 비껴간 듯 고운 피부를 간직하고 살았어요. 이 마을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신비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을 담아 고맙소라는 인사를 건넬 때마다 얼굴에 주름이 하나씩 펴진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였지요. 이 평화로운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 위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는 박노인과 옥순댁이라는 노부부가 평생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젊은 시절부터 남의 집 머슴살이와 거친 산이를 가리지 않고 해온 탓에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에 고스란히 남은 깊은 주름이 가득했지요. 그의 아내 옥순댁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가난한 집으로 시집와서 자식들 뒷바라지하랴, 남편 뒷바라지하랴, 변변한 옷 한 벌 제대로 입어보지 못하고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옥순댁의 이마에는 근심의 주름이, 눈가에는 세월의 회한이 담긴 잔주름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산자락에는 노란 산수유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들판에는 파릇파릇한 쑥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지요. 박노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부터 산에 올라 땔감을 한 짐 가득 해가지고 내려왔어요.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닦으며 마당으로 들어서는 박노인의 귀에 부엌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옥순댁은 남편이 돌아올 시간에 맞춰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밥에 산에서 갓 뜯어온 나물을 무쳐낸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박노인은 툇마루에 앉아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문득 평생을 고생만 시킨 아내의 거친 손등과 깊게 팬 눈가의 주름이 박노인의 마음을 아리게 했어요. 평소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박노인이었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올라왔습니다. 박노인은 옥순댁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임자, 평생 이 못난 사람 만나서 고생만 시켰는데 이렇게 매일 따뜻한 밥을 차려주니 참으로 고맙소.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노인의 입에서 고맙소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순댁의 이마에 깊게 자리 잡고 있던 큰 주름 하나가 마치 마법이라도 부린 듯 스르르 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옥순댁은 자신의 얼굴에 일어난 변화를 알지 못했지만 눈앞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박노인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옥순댁의 얼굴이 아주 조금이지만 예전보다 훨씬 밝고 화사해진 느낌이었지요. 옥순댁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칭찬에 수줍은 듯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영감도 갑자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신대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저야말로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곁을 지켜주시니 정말 고맙소. 옥순댁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박노인의 얼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미간 사이에 깊게 박혀있던 세로 주름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요.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손끝에 걸리던 깊은 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 마을의 비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마을 어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매일 소일거리를 하는 김노인이었습니다. 김노인은 마을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산증인이었지요. 박노인은 이 기이한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단숨에 김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김노인은 박노인의 얼굴을 보더니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박노인, 자네도 드디어 우리 마을의 진짜 보물을 발견했구만. 이곳은 마음속에 담아둔 진심을 고맙소라는 말로 전할 때마다 세월의 흔적이 씻겨 내려가는 축복받은 땅이라네. 박노인은 김노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먹고 살기 바빠서 혹은 쑥스럽다는 핑계로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옥순댁의 주름진 얼굴이 모두 자신의 무심함 때문인 것만 같아 미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박노인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산빛 아래 핀 예쁜 진달래꽃 한 묶음을 정성스럽게 꺾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옥순댁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굽은 허리로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옮기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박노인은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임자, 내가 평생 표현은 못했지만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운지 모르오. 정말 고맙소. 그러자 옥순댁의 양볼에 패어있던 주름들이 눈에 띄게 옅어지며 피부에 탄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옥순댁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박노인을 바라보았지요. 영감, 오늘따라 왜 자꾸 고맙다고 그러셔요?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요. 옥순댁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이슬이 맺혔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가 가슴속 응어리를 녹여주는 기분이었지요. 옥순댁 역시 박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감, 저도 영감 만나서 참 행복했어요. 모진 풍파 다 견디고 여기까지 와주어서 정말 고맙소.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대화가 이어질 때마다 오두막집 마당에는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박노인의 구부정했던 어깨가 조금씩 펴지고 옥순댁의 잿빛 머리카락 사이로 검은 머리칼이 한두 가닥씩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외모가 젊어지는 것 이상의 변화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과 서운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신뢰와 사랑이 채워지는 과정이었지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마을에도 욕심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랫마을에서 건너온 최진사였지요. 최진사는 고맙소 마을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든 젊음을 되찾아 오래오래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박노인 부부에게 일어난 변화를 몰래 지켜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어요. 최진사는 진심 없는 말 한마디로 기적을 훔치려 했지만 고맙소 마을의 비밀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노인과 옥순댁은 서로의 얼굴이 변해가는 것을 보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의 얼굴이 고와지는 것을 보며 더 큰 행복을 느꼈지요. 박노인은 옥순댁을 위해 더 맛있는 나무를 따오려 산을 누볐고 옥순댁은 박노인을 위해 더 정성스러운 옷을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 노부부의 변화를 축복하며 고맙소라는 인사가 마을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마을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최진사가 보낸 일꾼들이 박노인의 집을 에워싼 것이었어요. 최진사는 박노인이 숨겨둔 무슨 특별한 약초나 비법이 있을 거라 확신하고 그것을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어두운 밤 횃불을 든 최진사의 등장은 평화롭던 고맙소 마을에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노인은 아내 옥순댁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단호한 표정으로 최진사를 대면했습니다.
과연 박노인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리고 최진사의 욕심은 이 신비로운 마을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까요? 달빛 아래 고요하게 잠든 고맙소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고맙소 마을의 밤은 평소라면 소쩍새 울음소리만이 정겹게 들려올 고요한 시간이었으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박노인의 오두막 앞마당은 최진사가 데려온 일꾼들이 들고 있는 횃불로 인해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져 있었지요. 붉은 불꽃이 일렁일 때마다 마당 구석구석에 길게 늘어진 그림자들이 마치 괴물처럼 일렁이며 박노인과 옥순댁을 압박해왔습니다. 옥순댁은 갑작스러운 험악한 분위기에 몸을 떨며 박노인의 소매자락을 꽉 붙잡았고, 박노인은 그런 아내를 안심시키려는 듯 거친 손을 겹쳐 잡으며 최진사 앞에 당당히 섰어요. 최진사는 비단 옷자락을 휘날리며 거드름을 피우듯 박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탐욕의 빛이 서려 있었고, 박노인의 팽팽해진 얼굴 피부를 보며 침을 꿀꺽 삼켰지요. 최진사는 박노인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박노인의 모습은 마치 10년은 젊어진 듯 생기가 넘치고 있었으니 최진사의 마음속에는 시기심과 욕망이 끓어오를 수밖에 없었답니다. 최진사는 큼지막한 기침을 한번 내뱉고는 목소리를 높여 박노인을 몰아세웠습니다. 이복의 박노인, 자네가 무슨 귀한 약초를 발견했거나 신비한 물이라도 마신 모양인데 좋은 것은 나누어 갖는 법이지. 혼자만 젊어지겠다고 숨기고 있다니 참으로 야속한 일이 아닌가. 어서 그 비법을 내놓게나. 최진사의 말에 박노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허허로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박노인은 정말로 숨긴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저 아내를 향한 진심 어린 고마움을 말로 내뱉었을 뿐인데 그것이 약초니 비법이니 하는 말로 둔갑하여 자신을 괴롭힐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박노인은 차분한 어조로 최진사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지요. 최진사나리, 저희 같은 가난한 노인네들이 무슨 대단한 비법이 있겠습니까? 그저 이 마을에 흐르는 기운이 좋고 아내와 서로 고맙다는 인사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정말로 그것이 전부랍니다. 하지만 욕심에 눈이 먼 최진사에게 박노인의 진실한 대답은 그저 자신을 속이려는 얄팍한 거짓말로만 들렸습니다. 최진사는 눈을 가늘게 뜨며 일꾼들에게 소리쳤어요. 당장 집 안팎을 샅샅이 뒤져서 평소에 보지 못한 물건이나 약사발이 있는지 찾아내라고 명령을 내렸지요. 일꾼들은 거친 발길질로 박노인의 소박한 방 안을 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옥순댁이 정성스럽게 닦아놓은 가구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부엌의 옹기들이 깨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어요. 박노인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겁에 질린 아내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그 광경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한참 동안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던 일꾼들이 빈손으로 마당에 모여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이불과 몇 점 안 되는 옷가지뿐이었고 부엌에도 그저 소박한 곡식 몇 대가 전부였지요. 최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을 붉히며 박노인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어귀에서 김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김노인의 등 뒤로는 마을 사람 몇몇이 횃불을 들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따라오고 있었지요. 김노인은 박노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최진사를 향해 엄중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최진사나리, 아무리 돈과 권세가 높다 한들 이 늦은 밤에 남의 집을 이렇게 유린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마을의 기적은 눈에 보이는 약초나 보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네처럼 남을 핍박하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허락되지 않는 것이지요.
김노인의 등장에 최진사는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곧바로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김노인에게도 역시 비법을 가르쳐 달라며 떼를 쓰기 시작한 것이지요. 김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소 마을의 주름이 펴지는 비결은 오직 진심이 담긴 감사뿐이며 만약 거짓이나 욕망으로 그 말을 내뱉는다면 오히려 화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어요. 최진사는 코방귀를 끼며 김노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까짓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주름이 펴진다면 세상 천지에 늙은이가 어디 있겠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으니 당장 자네들이 말하는 그 고맙소라는 소리를 나에게도 들려주게나. 최진사는 일꾼 한 명을 지목하여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해보라고 시켰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일꾼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쭈뼛거리다가 억지로 고개를 숙이며 최진사에게 인사를 건넸지요. 날이 저를 거두어 주셔서 참으로 고맙소. 일꾼의 말에는 진심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인의 명령에 따라 마지못해 내뱉는 기계적인 소리에 불과했지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름이 펴지기는커녕 최진사의 미간에 전에는 없던 굵고 흉측한 주름 하나가 깊게 새겨진 것입니다. 최진사는 얼굴이 따끔거리는 통증을 느끼며 자신의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거울이 없어 자신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주변 일꾼들의 표정이 사색이 되어 변하는 것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요. 박노인은 그 광경을 보며 최진사가 가여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인데 최진사는 오직 자신의 겉모습과 재물만을 쫓다가 정작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옥순댁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최진사에게 다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진심 없는 말은 독이 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저희 부부는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리께서도 이제 그만 욕심을 버리시고 돌아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진사는 분노로 몸을 떨며 박노인을 노려보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망가진 것이 박노인이 무언가 술수를 부린 탓이라 생각하며 억지를 부렸지요. 그는 일꾼들에게 박노인 부부를 끌고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소리쳤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의 입에서 진짜 비법을 캐내겠다는 심산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말리려 했지만 무장한 일꾼들의 기세에 눌려 섣불리 나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박노인과 옥순댁은 최진사의 집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최진사의 저택은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으리으리한 기와 지붕은 박노인의 오두막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했지요. 하지만 그 넓은 집 어디에도 따스한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박노인과 옥순댁은 어두운 창고 방에 갇히게 되었어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밤을 지새워야 했지요. 옥순댁은 무서움에 눈물을 흘렸고 박노인은 그런 아내를 가슴에 품으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임자, 나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게 해서 미안하오. 하지만 걱정 마시오. 진심은 언제나 길을 찾아내는 법이니 우리가 서로를 믿는다면 반드시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이오. 박노인의 위로에 옥순댁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도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어요. 비록 어두운 감옥 같은 곳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희망의 꽃이 피어나고 있었지요. 반면 건너편 안방에서는 최진사가 거울을 보며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만 갔고 급기야는 노인보다 더 노인 같은 흉측한 몰골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최진사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되돌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결심했지요. 다음 날 아침 최진사는 박노인을 불러내어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주름을 펴지게 한다면 큰 상금을 내리고 풀어주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평생 광산의 노예로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차분하게 최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노인의 눈에는 최진사의 화려한 비단 옷보다 그 뒤에 숨겨진 황폐한 마음이 더 잘 보였지요. 박노인은 최진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과 아내를 마을의 신비한 우물가로 데려가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곳이라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박노인의 제안에 최진사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 서둘러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사실 그 우물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식수원이지만 전설에 따르면 진실한 사랑과 고마움이 고이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그곳에서 최진사에게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지요. 산길을 따라 우물가로 향하는 내내 최진사는 투덜거렸습니다. 길가에 핀 아름다운 들꽃도 산새들의 노랫소리도 그에게는 그저 귀찮은 소음에 불과했지요. 옥순댁은 남편의 발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주위의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녀는 혹시 이것이 남편과 함께 걷는 마지막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의 모든 것이 소중하고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옥순댁은 길가에 떨어진 작은 도토리를 주어 박노인의 손에 쥐어주며 미소 지었지요. 우물가에 도착하자 맑은 물이 거울처럼 하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다급하게 우물가로 달려가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주름살이 가득한 자신의 괴물 같은 모습에 최진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그는 박노인을 밀치며 당장 기적을 일으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노인은 고요하게 흐르는 우물물을 한 바가지 떠서 최진사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최진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최진사 나리가 잃어버린 것은 젊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박노인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과연 이 우물가에서 박노인 부부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최진사의 욕심은 여기서 멈출 수 있을 것인지 숲속의 바람만이 조용히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는 중천에 떠올라 우물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그 빛 속에 세 사람의 운명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사람들의 그림자가 맑은 물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고맙소 마을의 우물은 아주 먼 옛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갈증을 달래주던 생명수와 같았지만 그날따라 우물 속에서 솟아오르는 물줄기는 유난히 차갑고도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최진사는 박노인이 건넨 물바가지를 낚아채듯 빼앗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혹시라도 이 물속의 세월을 되돌리는 신비한 힘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기대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물을 마신 최진사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물이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자 온몸에 오한이 들며 기분이 묘하게 뒤틀릴 뿐이었지요. 최진사는 물바가지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박노인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옥순댁은 놀라 박노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최진사에게 간절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우리 영감님은 아무 죄가 없으니 여기서 그만 놓아달라고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드릴 테니 노여움을 거두어 달라고 애원을 했지요. 박노인은 그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최진사를 차분하게 응시했습니다. 박노인의 눈빛은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최진사를 향한 깊은 연민의 감정이 서려 있었답니다. 날이 물을 마신다고 해서 마음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우물은 그저 우리 마을 사람들의 진심을 비춰주는 거울일 뿐이지요. 나리께서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100번 1000번 물을 마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박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최진사의 비겁함을 꿰뚫는 날카로운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최진사는 박노인의 말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마을을 지키는 상징과도 같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로 박노인 부부를 끌고 갔지요. 최진사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박노인이 자신을 속이고 마을의 보물을 독점하려 한다며 거짓 선동을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의 횡포에 겁을 먹었지만 평소 박노인 부부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에 누구 하나 최진사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을의 최고 어른인 김노인이 군중 속을 헤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노인은 지팡이를 땅에 툭툭 치며 최진사의 앞을 가로막았지요. 김노인의 얼굴에는 세월이 빚어낸 깊은 지혜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최진사에게 이 마을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오래된 전설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아주 먼 옛날 극심한 가뭄으로 마을이 황폐해졌을 때 자신의 마지막 남은 물 한 모금을 이웃에게 양보하며 고맙다고 인사했던 한 노부부의 사랑이 하늘을 감동시켜 우물이 생겨났다는 이야기였지요. 최진사나리, 이 마을의 축복은 오직 이타적인 마음과 진실한 사랑에서만 비롯되는 것이지요. 자네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을 해치려는 자에게는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마음의 짐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법이지요. 김노인의 준엄한 꾸짖음에도 최진사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마을 사람들을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오늘 밤 안에 자신을 젊게 만들지 못한다면 마을의 우물을 폐쇄하고 땅을 전부 몰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은 마을의 젖줄이었고 땅은 그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으니까요. 박노인은 자신들 때문에 마을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옥순댁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박노인을 위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했지요. 옥순댁은 최진사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박노인의 사랑 덕분에 몰라보게 고와져 있었고 그 모습은 최진사의 탐욕을 더욱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옥순댁은 떨리는 목소리로 최진사에게 제안을 하나 건넸어요. 날이 정그러시다면 제 젊음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영감님과 마을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 제 얼굴에 일어난 이 기적을 나리께 드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드리겠어요. 대신 약속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요. 박노인은 깜짝 놀라 옥순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눈물을 글썽였지요. 하지만 옥순댁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을 아껴준 남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최진사는 옥순댁의 제안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의 기적을 빼앗아 올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것이지요. 최진사는 옥순댁에게 당장 그 방법을 말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옥순댁은 고요하게 눈을 감으며 박노인과의 추억을 떠올렸지요. 처음 시집 오던 날 가난한 살림의 면사포 하나 씌워주지 못해 미안해하던 남편의 얼굴,
아이가 아플 때 밤새도록 업고 달래주던 듬직한 등, 그리고 최근에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해주던 그 따뜻한 눈빛까지. 옥순댁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지막 인사를 하듯 박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감, 저를 아내로 맞아주어서 정말 고맙소. 당신 덕분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정말로 고맙소. 옥순댁의 진심 어린 고백이 마을 광장에 울려 퍼지자 갑자기 하늘에서 은은한 달빛이 내려와 옥순댁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순댁의 얼굴에서 펴졌던 주름들이 다시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팽팽했던 피부는 다시 거칠어졌고 검게 변했던 머리카락은 다시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듯 변해갔어요. 옥순댁은 자신의 젊음을 희생하여 남편을 지키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최진사에게 일어난 변화였지요. 옥순댁이 건넨 고맙소라는 말은 그녀의 희생을 담고 있었기에 그것을 억지로 가로채려던 최진사에게는 상상도 못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최진사의 얼굴에 있던 주름들은 펴지는 대신 더욱 흉측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뱀이 기어가는 듯한 형상으로 주름들이 얼굴 전체를 뒤덮었고 최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이 부른 참혹한 결과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박노인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옥순댁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박노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아내의 희생이 너무나 가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아내의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박노인은 옥순댁의 거친 손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옥순댁은 오히려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영감, 울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원래 제 모습으로 돌아온 것뿐인걸요. 당신만 무사하다면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숭고한 사랑에 감동하여 모두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최진사의 일꾼들조차 자신의 주인이 저지른 악행과 노부부의 진실한 사랑을 비교하며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지요. 최진사는 일꾼들의 부축을 받으며 허겁지겁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권세 높던 진사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탐욕에 찌든 초라한 노인의 모습일 뿐이었어요. 날이 밝아오자 고맙소 마을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비록 옥순댁의 얼굴은 다시 예전처럼 주름진 할머니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여인으로 칭송했지요. 박노인은 이제 아내의 주름 하나하나가 자신을 향한 사랑의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옥순댁의 손을 잡고 우물가로 나가 물을 한 사발 떠다 주며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맙소 마을의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옥순댁의 희생으로 인해 마을에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주름을 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고맙소라는 말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서로를 향한 따뜻한 배려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지요. 박노인과 옥순댁은 다시 소박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몸은 예전처럼 다시 늙고 쇠약해졌을지 모르나 그들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젊고 건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옥순댁은 텃밭에 심은 배추가 자라는 것을 보며 고마워했고 박노인은 지붕 위에 내려앉은 참새들의 지저귐을 들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그들에게는 감사의 대상이었지요. 그런데 며칠 뒤 마을에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가 도망치듯 떠난 뒤 그의 저택이 원인 모를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하늘의 심판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최진사의 행방은 묘연해졌지요. 박노인은 그 소식을 듣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기뻐하기에는 그의 마음이 너무나 깊고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산에는 단풍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고맙소 마을의 인심은 변함이 없었지요. 박노인과 옥순댁은 오늘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짓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속에 흐르는 고마움의 물결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작은 걱정거리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을 떠났던 최진사가 남기고 간 뜻밖의 흔적이었지요. 박노인이 우연히 숲속을 지나다 발견한 낡은 보따리 안에는 최진사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스러운 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 속에는 최진사가 왜 그토록 젊음에 집착했는지, 그리고 그의 과거에 숨겨진 가슴 아픈 사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박노인은 일기장을 품에 안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비밀이 밝혀진다면 마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박노인의 발치에서 바스락거리며 깊어가는 가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울긋불긋하게 물들어온 산천을 비단 자수처럼 수놓던 어느 깊은 가을날이었습니다. 고맙소 마을의 공기는 한결 서늘해졌지만 마을 사람들이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덕분에 오두막마다 온기가 가득했지요. 박노인은 툇마루에 앉아 지난번 숲에서 발견한 최진사의 낡은 일기장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남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일기장 속에 최진사가 그토록 모질게 변해버린 이유가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최진사는 원래 아랫마을의 평범하고 성실한 농부의 아들이었답니다. 그에게는 정혼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름은 명화라고 했지요. 두 사람은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끔찍이 아끼며 소박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모진 흉년이 닥쳤고 명화는 굶주림과 병마를 이기지 못한 채 최진사의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최진사는 명화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그 죄책감이 시간이 흐를수록 일그러진 욕망으로 변해버린 것이지요. 그는 세월을 되돌려 명화를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일념으로 돈을 모으고 권세를 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노인은 일기장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진사의 악행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마주하고 나니 미워하는 마음보다 안타까운 마음이 앞섰던 것이지요. 옥순댁은 부엌에서 따뜻한 대추차를 끓여와 남편의 곁에 앉았습니다. 박노인은 아내에게 일기장 속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옥순댁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최진사의 사연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영감, 그분도 참 가여운 사람이었네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 슬픔 속에 갇혀버렸으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비록 우리를 괴롭혔지만 그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못해 그랬나 봅니다. 옥순댁의 말에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최진사가 지금 어디선가 자신의 흉측해진 몰골을 보며 절망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박노인과 옥순댁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최진사가 숨어 지낸다는 소문이 도는 뒷산 동굴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최진사가 괴물이 되어 나타났다고 무서워했지만 박노인 부부에게는 그가
그저 치유받지 못한 어린아이처럼 느껴졌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지만 박노인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옥순댁의 얼굴에는 다시 주름이 가득했지만 남편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났어요. 드디어 도착한 동굴 앞은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동굴 안쪽에서 누군가의 낮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며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최진사나리 계십니까? 저 박노인입니다. 동굴 구석에서 누더기를 걸친 채 얼굴을 가리고 있던 최진사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더욱 깊게 파인 주름과 흉터로 뒤덮여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지요. 최진사는 박노인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저리 가라고 소동을 피웠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옥순댁은 도망치지 않고 미리 준비해온 따뜻한 밥과 국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리, 얼마나 시장하셨어요. 예전에 나리가 저희에게 하신 일은 이미 다 잊었습니다. 여기 따뜻한 밥 한 끼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최진사는 옥순댁의 목소리에 잠시 행동을 멈췄습니다. 자신을 멸시하고 손가락질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정성 어린 밥상을 차려오니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이지요. 최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던 천을 내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박노인은 최진사의 곁에 앉아 품속에서 일기장을 꺼내 조용히 건넸습니다. 나리, 이 일기장을 보았습니다. 명화라는 여인을 향한 나리의 진심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리 명화 씨가 하늘에서 나리의 지금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나리의 젊음이 아니라 나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박노인의 진심 어린 충고에 최진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가슴에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듯한 울음이었지요. 그는 자신이 지은 죄를 뉘우치며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사죄했습니다. 돈과 권세가 자신을 구원해 줄 줄 알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텅 빈 가슴과 흉측한 껍데기뿐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지요. 옥순댁은 최진사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최진사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최진사의 얼굴을 뒤덮고 있던 검은 그림자가 아주 조금씩 옅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기적은 우물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참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하늘의 축복이 내리는 법이었지요. 박노인 부부는 며칠 동안 산을 오르내리며 최진사를 돌보았습니다. 최진사는 점차 기운을 차렸고 그의 말투에서도 오만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남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건네준 물 한 잔에도 숲에서 따온 산딸기 하나에도 진심을 담아 고맙소라고 인사했지요. 신기하게도 그가 진심으로 감사를 전할 때마다 얼굴에 새겨졌던 독한 주름들이 하나씩 지워져 갔습니다. 마을 어귀의 김노인도 이 소식을 듣고 허허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김노인은 박노인 부부에게 이 마을의 전설이 말하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지요. 그것은 단순히 얼굴에 주름을 펴주는 마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을 씻어내어 평화로운 안식을 주는 사랑의 기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진사는 박노인 부부에게 절을 하며 마을을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았던 재산을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신은
이제 조용한 곳으로 가서 평생 남을 돕고 명화를 위해 기도하며 살겠다고 말했지요. 그의 얼굴은 아직 주름이 남아 있었지만 처음 만났을 때의 흉측함은 사라지고 인자한 노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박노인과 옥순댁은 멀어져 가는 최진사의 뒷모습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했다는 기쁨에 두 사람의 마음은 보름달처럼 풍성해졌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노인은 옥순댁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옥순댁의 얼굴은 여전히 주름지고 나이든 모습이었지만 박노인의 눈에는 그 어떤 젊은 여인보다도 눈부시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임자, 오늘 달빛이 참 고우니 임자 얼굴도 꼭 18처녀 시절 같구려. 나 같은 늙은이를 따라 여기까지 와주어 참으로 고맙소. 박노인의 농담 섞인 진심에 옥순댁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감도 이 주름진 얼굴이 어디가 예쁘다고 그러셔요. 그래도 영감이 그렇게 봐주시니 정말 고맙소. 두 사람이 서로의 눈을 맞추며 웃는 순간 마을 전체에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말이 씨앗이 되어 피워낸 고맙소 마을만의 특별한 향기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주름이 펴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주름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이 살아온 세월의 훈장이라 여기며 서로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늘 잔잔한 바다 같을 수만은 없었지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박노인의 몸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무리해서 일을 해온 탓에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자리에 눕게 된 것이지요. 옥순댁은 지성으로 남편을 간호하며 매일 밤 우물가로 나가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박노인의 쾌차를 빌며 저마다의 감사를 모아 박노인의 오두막으로 전달했어요. 과연 박노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고맙소 마을에 찾아온 이 차가운 겨울바람은 노부부에게 어떤 시련을 안겨줄지, 그리고 그 시련 끝에는 어떤 마지막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을의 우물물은 얼어붙지 않은 채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 겨울 하늘 아래 고맙소 마을은 하얀 눈꽃으로 뒤덮여 온 세상이 고요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가지마다 소복이 쌓인 눈 뭉치들이 찬바람에 흩날릴 때면 마치 요정들이 춤을 추는 듯 신비로운 풍경이 펼쳐졌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 평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박노인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부터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의원조차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저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어요. 옥순댁은 밤낮 없이 박노인의 곁을 지키며 지성으로 간호했습니다. 식어가는 남편의 손발을 자신의 가슴팍에 넣어 녹여주었고 한 방울의 미음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 정성을 다했지요. 옥순댁의 얼굴에는 다시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박노인이 다시 눈을 뜨고 예전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어주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어요. 옥순댁은 매일 새벽 살얼음이 낀 우물가로 나가 시린 물에 손을 씻으며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늘님, 우리 영감님은 평생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던 착한 사람입니다. 제발 이 사람의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차라리 제 남은 명을 영감님께 나누어 주소서. 당신을 만나 살았던 모든 날이 제게는 축복이었고 참으로 고맙소. 옥순댁의 간절한 기도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옥순댁이 기도를 올릴 때마다 우물물에서는 은은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그 온기는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박노인의 집을 찾아왔지요. 그들은 예전처럼 화려한 선물은 없었지만 저마다 정성껏 준비한 물건들을 머리맡에 내려놓았습니다. 김노인은 산속 깊은 곳에서 구한 귀한 약초를 가져왔고 다른 마을 사람들은 박노인이 평소 좋아하던 따뜻한 떡과 과일을 챙겨왔어요. 사람들은 박노인의 손을 한 번씩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인사는 다름 아닌 고맙소라는 한마디였지요. 박노인이 마을을 위해 고쳐주었던 울타리, 힘들 때 건네주었던 따뜻한 위로의 말, 그리고 최진사의 욕심으로부터 마을을 지켜주었던 용기까지. 사람들은 박노인에게 받았던 수많은 은혜를 떠올리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수십 명의 마을 사람이 건네는 고맙소라는 말소리가 오두막을 가득 채우자 방 안에는 형용할 수 없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박노인이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곁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옥순댁은 남편의 움직임에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지요. 박노인은 힘겹게 손을 들어 옥순댁의 주름진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박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임자, 내가 자네 곁을 너무 일찍 떠나려는 것 같아 미안하구려. 내 얼굴에 주름을 펴주려 했던 자네의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내 다 알고 있소. 하지만 임자, 이제야 알겠구려. 진짜 아름다움은 주름이 없는 매끈한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오. 박노인의 말에 옥순댁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박노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말을 이어갔지요. 그는 자신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를 가리키며 그것이 우리가 함께 견뎌온 세월의 훈장이자 서로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난을 이겨내며 생긴 주름, 자식을 키우며 생긴 주름, 그리고 서로를 아끼며 웃을 때 생겼던 그 모든 주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보다 아름답다는 사실을 박노인은 임종을 앞두고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박노인의 얼굴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주름이 사라지며 젊어지는 그런 기적과는 달랐지요. 박노인의 얼굴에 있던 주름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 주름 사이사이로 황금빛 액체가 흐르는 듯 따스하고 찬란한 광채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젊음을 되찾는 기적이 아니라 영혼의 평온함과 영원한 사랑을 증명하는 고귀한 빛이었어요. 옥순댁의 얼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깊은 주름들도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박노인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이 빚어낸 아름다운 문양처럼 보였지요. 박노인은 옥순댁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임자, 내 아내로 살아주어서 정말 고맙소. 다음 생에도 우리 꼭 다시 만나서 이 주름들을 같이 만들어 갑시다. 정말로, 정말로 고맙소. 그 말을 끝으로 박노인은 평화로운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황금빛 광채는 서서히 하늘로 올라가 눈부신 별이 되었지요. 옥순댁은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슬픔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다해 사랑했고 또 그 사랑을 온전히 돌려받았다는 확신에서 오는 깊은 안식이었어요. 박노인이 떠난 뒤에도 고맙소 마을의 기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주름을 펴기 위해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 얼굴에 주름이 깊어질수록 자신이 그만큼 누군가에게 고마운 존재가 되었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표로 여기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참으로 아름답게 늙으셨구려라고 칭찬했고 그 인사는 고맙소라는 대답으로 이어졌습니다.
옥순댁은 남편이 떠난 오두막에서 홀로 지냈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매일같이 옥순댁을 찾아와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고, 옥순댁은 아이들의 팽팽한 이마를 쓰다듬으며 사랑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지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주름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인생의 지도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옥순댁도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 남편의 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 온 마을에는 봄날의 꽃향기보다 더 달콤한 향기가 진동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옥순댁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수천 번의 고맙소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옥순댁의 장례가 치러지던 날 마을의 우물에서는 맑고 깨끗한 물이 넘쳐 흘러 온 마을을 적셨고,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마음속에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최진사 역시 먼 곳에서 이 소식을 듣고 박노인 부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의 탐욕 대신 맑은 슬픔과 회한이 서려 있었지요. 최진사는 묘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박노인, 옥순댁, 당신들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은 주름 없는 얼굴이 아니라 주름 속에 숨겨진 진실한 마음이었소. 이제야 나도 명화를 만날 용기가 생겼구려. 참으로 고맙소. 고맙소. 마을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늘날까지도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월의 풍파에 지친 얼굴에 환한 미소를 피워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지요. 주름진 손을 맞잡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노부부에게, 그리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낸 당신에게 이 마을의 기적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내리쬐는 고요한 밤, 창밖의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멀리 산골 마을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목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건네는 그 따뜻하고 묵직한 한마디, 고맙소라는 그 아름다운 외침이 말이지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박노인과 옥순댁이 남긴 사랑의 향기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